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최단 경로 문제는 그래프 관련 문제들 중에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죠.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로에 대한 설명은 페이지 603페이지에 있죠. 결국 경로란 뭐였습니까? 연결된 노드들의 리스트였죠. 그래서 최단 경로 문제란 결국 시작하는 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도착하려는 도착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많은 경로들이 있는 거죠. 경로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경로들 중에서 최소 비용, 여기서 말하는 최소 비용은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소 거리인 경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무방향 가중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 노드가 0이고요. 도착 노드가 5입니다. 자, 그 경우에 0부터 5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노드 1 갔다가 1 갔다가 3, 5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에서 4를 갔다가 5를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경로 중에 어느 경로가 가장 거리가 짧은지 최소 비용을 가지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무방향 그래프 그리고 방향 그래프 모두 다 가능한데 단 가중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방향 가중 그래프 혹은 방향 가중 그래프를 대상으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최단 경로 문제는 대상이라는 그래프의 종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작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즉 특정 시작 노드 한 개를 대상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도착 노드에 대해서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래프상에 있는 모든 시작 노드를 대상으로 각각 모든 도착 노드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이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단순히 도달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도달 가능성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시작 노드 개수가 하나, 그러니까 존전 그래프에서 시작 노드 0이었죠. 특정 시작 노드 하나에 대해서 나머지 모든 도착 노드들, 그러니까 노드 1부터 노드 5까지 1, 2, 3, 4, 5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시작 노드가 이제 각각 그래프상에 있는 모든 노드가 되겠죠. 모든 노드를 대상으로 나머지 노드들에 대해서 도착 노드의 대상으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도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한 도달 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세 가지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단 경로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일 시작점, 그러니까 시작점이 하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어떻게 읽을까요? 다이크스트라라고 있습니다.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시작 노드가 1이죠. 죄송합니다. 시작 노드가 0이죠. 시작 노드 0부터 나머지 노드들 모두 다에 대해서 도착 노드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개념은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플로이드 알고리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용어를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요. 자, 노드 V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 W가 있습니다. 근데 시작 노드부터 시작해서 노드 V까지 거리는 YV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죠. 시작 노드부터 노드 W까지는 YW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요거 거리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표기법에 주의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현재 시작 노드부터 노드 V까지의 최단 거리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알고 있다고 하고 그때 거리가 YV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최단 거리를 구하려는 노드가 W가 있다고 했을 때 YW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YW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최단 거리인지 최단 경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에서 계산 가능성, 그러니까 YW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한다는 건데요. 결국 그 방법은 간단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YV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노드부터 노드 V까지 최단 거리, 최단 경로고요. 그때 최단 거리가 YV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우리는 YW라는 길이를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보는 거죠.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리 YW랑 그리고 새로 비교를 하는 거죠. 뭘 비교하냐면 최단 거리라고 알려진 YV에서 V와 W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간선 VW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거리를 더해본다는 거죠. 식으로 나타내면 YV에다가 코스트, 가중치를 더하는 거죠. 어떤 가중치냐면 간선 VW. 자, 그래서 이 값이랑 YW랑 비교해서 만약에 YV 더하기 CVW가 더 작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 이 경로가 최단 경로가 아니라 V까지 왔던 여기에서 간선이 VW 연결했던 이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 값이 YV 더하기 CVW가 최단 거리 값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 기본 개념을 예를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노드가 0이고 도착 노드가 1,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시작 노드와 노드 1, 2는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값을 알고 있는 거죠. y1은 1이고 y2는 4. 자, 이는 알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럼 여기서 노드 1까지의 최단 경로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먼저 초기 값은 y1은 1이죠. 자, 그리고 y2는 4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1과 노드 2 사이의 거리는 2인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y1 이 값이랑 어떤 값이랑 비교해 볼 수 있죠? 네, y2까지 갔던 이 값에다 y2 값에다가 뭘 더하는 거죠? 2에서 노드 1까지 가는 이 거리 값을 더해 보는 거죠. 그래서 C 1, 2, 1 더하면 얼마죠? 4 더하기 2는 6. 1이 더 작네요, 6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단 경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노드 0부터 노드 1까지 최단 거리는 1이 되고, 최단 경로는 노드 0부터 바로 노드 1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드 2까지 도착하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반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y2는 원래 초기값 4인데,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먼저 y1까지 왔다가 노드 1에서 노드 2까지 연결된 C1, 2를 더해보면 어떻게 되죠? y1이 1이고 C1, 2가 2니까 3. 자, 어느 값이 더 작죠? 이 값이 더 작죠? 따라서 최단 경로는 시작 노드가 2고 도착 노드 2라고 했을 때 최단 경로는 0, 1, 2. 즉 이것이 바로 최단 경로가 되고, 이때 최단 거리는 y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기본 개념을 이제 활용해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전체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래 의사 코드를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초기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루프를 두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초기화 단계는 또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노드 집합 S를 초기화하는 거죠. 노드 집합 S는 결국 도착 노드들의 집합인 거죠. 그리고 거리를 초기화해 주는데, 시작 노드를 R이라고 했을 때 다른 노드들 W에 대한 거리 YW를 초기화해 줍니다. 만약에 노드 R과 노드 W가 서로 인접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CRW의 값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간선의 가중치 값이 바로 초기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드 R과 노드 W가 인접해 있지 않다, 인접 노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접 노드가 아니다 그러면 CRW가 상당히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루프를 두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노드 집합 F로부터 최단 거리를 가지는 노드 V를 하나 제거해 줍니다. 바로 이 노드 V를 이용해서 나머지 다른 노드들의 최단 경로가 변경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따라서 노드 V에 인접한 노드입니다. 왜죠?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에 노드 V가 있고 W가 있다고 했을 때
YV는 우리가 최단 경로가 아는 거죠. 그런데 YW는 최단 경로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노드 V와 노드 W가 서로 인접해 있다면, 그러니까 줄 사이에 간선 VW가 있다는 얘기죠. 있다고 한다면 최단 경로를 알고 있는 노드 V를 이용해서 이 노드 W의 경로가 최단 경로가 변경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본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노드 W과의 거리와 노드 V에서 간선 VW의 값을 가중치를 더한 이 값이 작다 그러면 최단 경로가 변경이 발생하는 거죠. 즉 기존 경로가 최단 경로가 아니라 노드 V까지 이전 노드가 노드 W의 이전 노드가 노드 V가 되는 거죠. 노드 V의 거리에서 간선 VW 값을 더한 이 값이 최단 거리 YW 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에 최단 노드 W까지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단 경로는 그렇습니다. 노드 V까지 와서 노드 V에서 노드 W까지 연결시키면 이것이 바로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노드 V는 노드 W의 이전 노드가 되는 거죠. 최단 경로에 대해서 말입니다. 알로 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노드 W는 어때요? 반드시 노드 집합 S 중에 하나여야겠죠. 왜냐하면 노드 집합 S는 결국 뭐냐면 아직 최단 경로를 모르는 노드들이 집합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노드 W는 노드 집합 S 중에 한 녀석이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스텝 2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스텝 2는 집합 S의 모든 노드가 제거될 때까지,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다 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스텝 1을 밟아가면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에서 그래프상의 모든 노드들에 대한 최단 경로가 구해지는 거죠. 즉 단일한 시장도 R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죠. 이 같은 경우에 무방향 가중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시장 노드 R이 노드 0이고요. 나머지 노드들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구해보도록 하죠. 먼저 노드 집합 S를 초기해 줍니다. 시장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거리를 초기해 주죠. Y 값들을 초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착 노드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 노드와 시장 노드인 노드 0과 인접해 있다. 그러면 YV 값은 그 가중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 0과 인접해 있는 노드 1과 노드 2의 경우에는 각각 초기 값이 1과 4인 반면에 나머지 노드를, 그러니까 인접한 노드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큰 수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그럼 초기화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 스텝씩 루프를 이제 밟아가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루프입니다. 자, 집합 S에서 최단 거리를 지니는 노드를 하나 제거해야겠죠. 어떤 노드인가요? 노드 1이죠. 그죠? 거리가 1이니까요. 최단 거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노드 1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S로부터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된 노드 V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드 1과 인접한 노드가 뭐가 있죠? 노드 2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W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YW 값은 얼마죠? YW가 Y니까 4가 되죠. 지금 4임을 알고 있죠. 자, 그거랑 YV에서 CVW 더한 값, 즉 Y1이죠. 그래서 C1, 2 더한 값이 되는데 지금 노드 1까지 거리에다가 우리가 이 거리를 다니까 2죠. 즉 3이네요. 어느 게 더 작죠? 이게 더 작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노드 2까지의 거리가 4가 아니라 3으로 변경되고 이전 노드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루프에서 노드 2까지의 거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루프인데요. 자, 이제 집합 S 중에 최단 거리를 지니는 노드는 노드 2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3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드 V가 노드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W는 몇 개가 있죠? 3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YW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값이 얼마나 되죠? 이것은 무한대고, 그렇죠? 무한대죠? 그리고 이 값은 3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비교해줘야 될까요? YW 값이랑 YV에서 CVW 값을 더한 값이니까 3에서 CVW는 얼마인가요?
C 2,3이니까 이 값이네요. 그렇죠?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 더하기 1은 4가 되겠습니다. 자, 4가 적나요? 뭔데 적나요? 4가 당연히 적죠. 따라서 노드 3까지 거리는 4가 되고요. 이전 노드는 어떻게 되죠? 이전 노드는 최단 이전 노드는 노드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노드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루프에서 노드 3까지의 최단 경로, 최단 거리를 또 업데이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루프인가요? 이제 집합 S에서 최단 경로를 지니는 노드를 하나 또 제거해보죠. 이제 노드 3이 이제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최단 거리는 4가 되네요. 그렇죠? 즉 CV는 C3은 4가 되고, 노드 3과 인접해 있는 노드는 이번에 두 개가 있네요. 노드 4와 노드 5가 있는데,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노드 4부터 먼저 해볼까요? 노드 4 값은 현재 무한대네요. 그렇죠? 무한대고, 그리고 C3에서 노드 3과 노드 4 거리를 더한 값은 어떻게 되죠? 즉 노드 3까지 와서 여기서 노드 4를 연결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거리는 4에서 8을 더한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12가 적은가요? 뭔데가 적은가요? 당연히 12가 적죠. 따라서 이 값은 12가 되고, 이전 노드가 노드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노드 5에 대해서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노드 5에 대해서도 노드 5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되고요. C3에서 노드 5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4에서 얼마죠? 3이네요. 그렇죠? 3, 7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이 당연히 무한되고 적죠? 따라서 이것은 7이 되고요. 이전 노드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루프에서 노드 4와 노드 5의 최단 경로로 최단 거리 값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좀 많이 힘드시죠? 이제 마지막 곱이 하나만 넘겨보도록 합시다. 자, 여전히 집합 S에는 두 개의 노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루프를 좀 더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거리가 최소인 녀석이 노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7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V는 Y5, 즉 7이 되고요. 자, 노드 5와 인접한 노드는 집합 S 중에 포함된 노드 중에 4 하나밖에 없죠. 즉 노드 4는 노드 5와 인접해 있고, 그리고 집합 S에 아직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YW는 Y4가 되고, 이때 값은 12가 되겠네요. 자, 그럼 뭐랑 비교해야 되죠? CVW 값을 더한 것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즉 YV랑 CVW 값을 더한 값, 즉 7 더하기 4네요. 그렇죠? 4는 11. 어느 게 더 작나요? 11이 더 작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노드 4까지 최단 경로, 최단 거리는 12가 아니라 11이 되고, 이전 노드가 3이 아니라 노드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 S의 마지막 남은 노드가 이제 4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좀 전에 노드는 제거되었기 때문에. 근데 노드 4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될 일이 없고, 따라서 여기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루프가 모두 종료되면서 그래프 시장 노드 0으로 향한 나머지 노드들에 대한 모든 최단 경로, 최단 거리가 구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독자분 중에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단 거리를 구한 건 알겠는데, 그럼 최단 경로 어떻게 구한 것이냐?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전 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전 노드를 연결해 보면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노드 4의 최단 경로 어떻게 되죠? 노드 4의 최단 경로는 이전 노드가 5죠? 그러니까 노드 5가 이전 노드 되고, 자, 노드 5로 가봅시다. 노드 5의 이전 노드는 노드 3이 되네요. 그렇죠? 노드 3의 이전 노드는 2가 되고, 노드 2의 이전 노드는 1이 되네요. 그렇죠? 노드 1의 이전 노드는 당연히 시장 노드. 자, 이렇게 해서 최단 경로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노드를 이용해서 최단 경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소스의 구성은요, 오히려 좀 더 쉬워졌죠? 이 소스들은 인접 리스트를 이용한 그래프를 구현해서 살펴본 거죠. 앞절에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헤드 파일과 C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예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크스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함수 shortest path 다이크스트라 함수를 살펴보죠. 입력 파라미터로 인접 리스트 구현한 그래프에 대한 포인터 및 시장 노드 아이디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리턴되는 것은 최단 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1차원 인티저 배열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 최대 노드 개수를 최대 노드에서 현재 노드 개수를 구하고요. 그래서 그 최대 노드 개수 중에서 반환할 1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메모리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까이 노드가 집합 S에 저장되고 있는지를 저장하는 1차원 배열 pSelected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먼저 초기화를 실행해 주는 거죠. 초기화는 어떻게 실행해 주는 거죠? 두 가지였죠. 먼저 집합 S를 초기화해 주는데, 만약에 시장 노드면 그 노드는 집합 S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 0은 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노드가 아니다. 그런데 노드 중에 실제로 사용되어야겠죠. 사용된다 그러면 집합 S에 포함시키고, 그때 시장 노드부터 현재 이 노드까지의 거리 웨이트 값을 구해서 가중치 값을 구해서 그 값에 초기 값 y 값이죠. 그 y 값에 대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되지 않았다, 사용되지 않은 노드라 그러면 펄스를 대입해주고요. 당연히 거리는 무한대가 되겠죠. 시장 노드부터 도착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중간에 그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자, 이제 루프를 한번 돌아볼까요? 루프를 도는데 노드 카운트 빼기 1만큼 루프를 도는 거죠. 왜죠? 시장 노드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현재 집합 S 중에 최단 거리를 지니는 노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 함수는 getmin distance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집합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집합 S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집합 S에서 선택된 노드 V라고 그러죠. 그 노드 V에 인접한 노드들을 또 찾아야겠죠. 그 인접 노드 리스트를 루프를 돌면서 각각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값들을 비교하는 연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은 뭐죠? 노드 W 값이 되는 거죠. 노드 W 값이 되는 거고, 이 웨이트 값은 CVW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해 줍니다. 즉, YV 값은 기존에 이미 최단 거리를 알고 있는 그 값이 되는 것이고, YW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단 YW 값은 최단 거리 값이 아닌 거죠. 따라서 비교를 해주는 거죠. YV에서 웨이트 값, 어느 웨이트죠? 노드 V와 노드 W를 연결한 그 간선의 가중 값이 되겠습니다. 그 값이 만약에 YV보다 작다 그러면 변경을 해주는 거죠. 최단 거리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루프를 계속 돌면서 모든 노드 V에 인접한 노드 W에 대해서 다이크스트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줍니다. 밑에 이 포문은 그리고 중간 과정을 출력해 준 거죠. 그래서 while을 계속 돌면 앞서 살펴본 다이크스트 알고리즘에서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구했으면 중간에 사용된 집합 S를 저장한 일자원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구한 최단 거리 일자원 배열을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노드 집합 S로부터 최단 거리 값을 가지는 노드를 반환하는 getmin distance 함수인데요. 간단한 내부 구조입니다. 어떻게 되죠? 노드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만약 그 노드가 집합 S에 포함되어 있고 그 거리가 가장 작다 그러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으로 그 최단 거리 값을 짓는 노드의 인덱스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값을 리턴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리턴되는 것이 결국은 버틱스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버틱스 아이디는 최단 거리를 지니는 노드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죠. 즉 최단 거리를 지니는 노드 아이디가 값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 엣지 웨이트는 뭐죠? 간선의 가중치 값을 가주는 값인데, 시장 노드와 종료 노드 두 개, 그러니까 인접한 두 노드 사이에 가중치를 구하는 것인데, 결국은
인접 리스트를 찾아서요. 그 인접 리스트에서 해당되는 투노드에 해당되는 노드 아이디를 가서 투노드 아이디 값으로 해당 연결 리스트에서 찾아서 실제 그 값을 찾아서 그 연결 리스트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간선 웨이트 값을 리턴해주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example 08_07.c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그래프를 실제로 생성을 하죠. 생성해서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해서 최단 거리를 구한 그 값을 출력해 주는 것을 실제 실행해 보죠. 자, 뒷부분은 좀 이따 살펴본 플로이드 알고리즘에 대한 example도 같이 있고요. 자, 앞서 살펴본 그래프를 출력해주고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해서 초기값 YV 값이 초기화 되고요.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점차 각 시작 노드부터 다른 노드들 사이의 거리가 최단 거리 값이 변경되면서 5번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네 번째군요. 네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결국은 최단 거리가 구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